2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우리 본문 제목은 이제 표절과 올바른 인용입니다. 이제 이 글은 이제 쓰기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글 관련은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이제 이 글을 크게 처음, 중간, 끝 크게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내용을 간단하게 글의 짜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글의 처음 부분에는 표절의 개념, 표절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처음 부분에 이렇게 실려 있고, 중간 부분은 이 표절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 표절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표절의 유형 및 이제 인용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른 인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끝 부분은 이러한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연구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내용에 대해서 처음, 중간,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 표절의 개념과 특성. 표절의 한자어인 표절은 도둑질하다, 훔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표절의 영어 단어인 plagiarism은 납치자를 뜻하는 plagiarism, 훔치다를 나타내는 pleasu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표절이나 plagiarism은 리즘 속에 내포된 공통점은 무엇인가? 남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빼앗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빼앗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데 훔치는 대상이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정신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지적 절도로 규정된다. 또한 표절은 다른 사람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글을 훔칠 뿐만 아니라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은근히 속인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절은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활용할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타인의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들었을 때 이럴 때 표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표절의 정의겠죠. 표절은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든 복잡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국내외의 대학이나 학회에서 표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표절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표 1은 국내외 각 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절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해서 옆에 기관별 표절에 대한 정의라고 해서 기관별로 어떻게 표절을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표가 하나 나와 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서울대학교 혹은 한국 학술단체 총연합회, 미국의 연구 부정 행위 처리에 대한 규정, 출판윤리협의회,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이러한
전문 기관들이잖아요, 지금. 기관이 제시한 견해를 지금 인용하고 있다. 표를 통해서. 이를 통해 이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관, 서울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표절을 정의하고 있나? 타인의 연구 성과,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 두 번째 기관 한번 보면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에서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여기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함정적인 부정행위를 표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또는 단어들을 적절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착복하는 거. 착복이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이제 부당하게 자기 걸로 차지하는 거를 이제 착복이라고 하는데 요 위에 내용과 내용이 일맥상통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 출판윤리협의회는 어떻게 표절을 정의하냐? 다른 사람의 출판된 또는 출판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새로운 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거. 새로운 저자로서 바꿔서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논문을 출판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는 다른 사람의 언어, 데이터, 아이디어를 발표하면서 그 발표 매체에 적합한 형태로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다. 결국에는 얘네는 그건 거지. 남의 것을 마치 그러니까 내 것처럼 제 것처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막 사용하는 거를 이제 표절이라고 보고 있다. 얘네는. 그래서 위의 표에서 보듯 국내외의 여러 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절에 대한 개념 정의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금 문제 삼고 있다.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그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해당 내용이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들었을 때 표절이 성립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표절이 성립하려면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해당 내용이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이런 표절이 성립을 한다. 이러한 표절의 개념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표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표절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표절의 특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첫째, 뒤에 보면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더 나오는데 이런 첫째, 둘째, 셋째 이러한 지시어를 사용하는 거. 이런 지시어를 사용해서 뭐 첫째는 뭐뭐, 둘째는 뭐뭐, 셋째는 뭐뭐 이런 식으로 열거하고 있다 지금. 표절의 특징에 대해서 지시어를 사용해서 열거하고 있다. 첫 번째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표절은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표절 특징. 의도가 없어도 발생이 가능하다. 내가 표절하려는 의도가 없어도 그게 남의 것을 들고 온 내용이라면 표절이 가능하구나. 일반적으로 표절의 전형은 처음부터 타인의 것을 몰래 가져다가 자신의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인데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적절한 인용 방법을 몰라서 또는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혼동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된 경우에도 표절에 해당한다. 뭐 의도는 없었지만 방법을 몰라서 인용 방법을 몰라서 혹은 내 거랑 타인의 것을 혼동해서 뭐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이 마치 내 것처럼 된 경우에 그 모든 경우에도 다 표절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우연한 표절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의도가 없어도 발생하는 이러한 표절을 여기서는 우연한 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우연한 표절은 연구를 할 때 자신이 정리한 자료 속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글을 자신의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쓰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비의도적인 표절 또는 우연한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연구를 할 때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혼동되지 않도록 자료를 잘 구분해야 한다. 타인의 것과 이러한 우연한 표절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입니다. 요 지 않도록 자료 구분해야 된다. 다음 두 번째 지시요. 둘째, 표절은 일반적 지식일지라도 그 활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성립한다. 아까 표절의 특징 첫 번째 했고, 표절의 특징 두 번째는 일반적 지식.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그 경우에도 이 표절이 성립하게 된다. 라는 점 두 번째 특징. 일반적 지식이란 그래서 뭐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확립된 사실로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혹은 알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지식과 어떤 분야의 학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연구자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일반적 지식이란 뭐냐 봤을 때 첫 번째, 사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학문 공동체가 알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알고 있는 지식. 이러한 것들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지식은 이를테면 지금 예시를 들고 있죠. 예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를테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또는 광복절은 8월 15일이다. 등과 같은 사실들은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요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만류인력의 법칙이나 상대성 이론의 공식 그러니까 얘네 또는 얘네 같은 경우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 지식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만류인력의 법칙이나 상대성 이론의 공식 등은 특정 학문 공동체의 일반적 지식에 해당한다.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와 학문 공동체 안에서 하는 연구자가 알고 있는 지식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들이다. 모든 사람이 아는 일반적 지식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의 지식이 사용되는 특정 학문 공동체의 많은 학자가 알고 있는 지식, 교과서에 실리는 수준의 지식은 그 분야의 저작물에서는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이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용 표시를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적 지식들은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표시 없이 인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쉽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용 표시를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일반적 지식일 때는 출처 표시 없이 가능하지만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내가 느끼기에 모호하다 하면 무조건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 하는 게 표절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절의 특징은 무엇인가? 표절의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표되지 않았을지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면 모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표절의 특징 세 번째 그러니까 공표됐는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공표되지 않았을지라도 모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표절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아이디어와 타인의 저작물이다. 타인의 아이디어가 보통 요 대상에 포함이 된다. 아이디어.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타인의 저작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요 타인의 아이디어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생각, 분석 체계나 논리, 가설, 설명, 이론, 은유, 결론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타인의 것에 의존하여 자신의 아이디어가 생겼거나 발전되었다면 반드시 출처를 표시를 해줘야 한다. 그렇다면 이 타인의 저작물은 학술적 저작물을 비롯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든 미발표된 것이든 인쇄되었든 웹자료에 있든 타인의 쓴 글, 표, 그림, 그래프, 사진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여기서도 또 예가 나옵니다. 예시. 독자 이해를 돕는 예시. 전문 학술 서적,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기타 간행물에 발표된 논문, 학술 대회 발표 논문 등 출판 텍스트와 연구 계획서, 연구 보고서, 투고 중인 논문, 슬라이드 자료, 강의 교재, 웹상에 올려놓은 자료 등 출판되지 않은 텍스트가 모두 해당한다. 지금 이 타인의 쓴 글, 이런 지금 타인의 저작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타인의 저작물이 되게 광범하게 포함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들어가지고 자세하게 독자 이해를 돕고 있다. 독자 이해. 그래서 표절의 특징 세 번째, 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발생을 한다. 내가 꼭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타인 아이디어나 혹은 타인의 저작물 이런 것들이 요건을 갖췄다면 그냥 모두 해당한다. 표절에 해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게 표절의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한 표절의 세 가지 특성을 종합해 볼 때 표절이란 뭐래? 표절이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저작물의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요 표절이란 표절자는 공정한 경쟁과 학문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 표절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가 이 공정한 경쟁과 학문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원 저작자는 물론 수많은 독자와 저작물 관리자를 속여 자신의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원 저작자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주어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그치? 두 번째 표절 때문에 원 저작자는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폐해 저작물 관리자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원 저작자와 관리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아까 뭐냐 네 번째였죠? 네 번째 표절의 폐해에 대해서 아까 그러므로 표절은 심각한 윤리적 부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게 지금까지 표절의 개념, 특성 그리고 표절에서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표절로 인한 폐해 이런 내용을 요 소단원 제목 소단원이래 요 소제목 표절의 개념과 특성 요 부분에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또 마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